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했어. 곱하면 마이너스 b 하고 뒤에 루트 어쩌고가 한 번은 덧셈이고 한 번은 뺄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해보면 a 플러스 b에다가 우리 a 마이너스 b 너무 유명한 공식이지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이건 뭐 전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앞에 거의 제곱에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다면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b 이거 통째로 제곱하면 b제곱일 거고요. b제곱에 빼기 뒤에 루트 어쩌고 제곱 루트 제곱하면 뭐야? 루트 벗기는 거예요. 루트를 제곱하면 무조건 루트 벗기는 거지. 이건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 우리가 루트 얼마라는 건 제곱해서 그 얼마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실제로 제곱하면 그 수가 나오겠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를 벗기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제곱도. 그래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얘를 정리해 주시면 4a의 제곱에 4a의 제곱에 위에가 b제곱 날라가고 4ac 요 플러스 4ac가 되는 거니까 4ac가 되니까 지금 여기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 깔려 있지? 2차 방정식이니까 a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요. 4도 약분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a분의 c가 된다. 그래서 두분의 곱은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다.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근해 공식을 통해서 직접 더해보고 곱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절대 진리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식인 거죠. 두 근의 합과 곱, 근을 구하지 않고도 개수를 가지고 눈을 굴리면서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합이나 곱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위대한 공식이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잘 체감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양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의 합이나 곱을 뽑아내고 싶을 때 개수를 이용할 수 있고 거꾸로 합이나 곱을 알고 있을 때 이 개수들 비율을 조정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공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두 가지 의의를 내가 얘기했었어. 한 번은 두 근의 합, 곱 이런 것들을 개수 조합으로 빠르게 구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근들을 알고 있을 때 그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얘가 2다라고 나왔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최고차 함계수 일단은 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 부호 반대로 하는 거에 x 그 다음에 이 곱을 뒤에다가 갖다 꽂으면 알아서 3 나오는 거고 얘분의 얘 2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겠지. 숫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야. 숫자 놀이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 1이라는 상황 하에서 마이너스 3으로 꽂아놔야 되는 거고 얘분의 얘가 2가 되게 하려면 1이라는 상황 하에 얘를 그대로 2를 갖다 꽂아놓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차 함계수를 뭔가 바꿔달라고 한다면 통째로 이 식에다가 그 요구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거고 양면의 k를 곱하면 어차피 우변은 그대로 0이고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민주하고 지금 이런 거 언제 했죠?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자, 그래서 우리 116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활용 부분인데 활용은 항상 나왔었지. 1차 방정식 끝나고도 활용 나왔고 1차 뭐 함수하고도 활용 나왔고요. 뭐 부등식 배우고도 1차 부등식 배우고도 활용 나오고 뭐 끝나면 활용 나오고 뭐 끝나면 활용 나오는데 활용은 이렇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활용이라는 건 어렵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너희들이 스스로 x 또는 y를 설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활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뭘 구해봐라. 그럼 내가 뭔가 모르거나 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물음표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x 또는 y 등등의 문자들을 써가면서 식을 쓰기 위한 설정을 하라는 얘기지. 그런 걸 활용 문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2차 방정식 활용에 한 번만 적어볼까요? 활용의 두 글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활용 문제는 항상 그런 겁니다. 활용 문제는 2차 방해 활용이든 1차 방해 활용이든 뭔 활용이든 간에 얘는 스스로 미지수 설정하는 문제를 활용 문제라고 불러. 수학에서 스스로 미지수 문자 얘기하는 건 문자 설정. 근데 뭘 미지수로 설정하냐? 뭘 미지수로 설정하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일단 그걸 x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물어보는 것. 묻는 것이라고 할까? 묻는 것. 얘를 x로 줄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야. 얘를 x로 뒀을 때 식을 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정답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나는 그냥 그걸 키포인트라고 불러요. 키포인트. 이 키포인트를 문자로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문자로 설정하고 간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을 x로 설정해도 편하게 풀리는 문제는 그 x값을 구한 다음에 걔를 바로 정답으로 쓰면 되겠지만 이런 실수 한 번쯤 너네들도 해봤을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걸 x로 뒀다면 그 x를 구한 다음에 걔를 답으로 쓰면 안 되겠지. 그 x값을 이용해서 진짜 물어보는 걸로 정답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 하는지 혹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뭐 떠올려 보세요. 한번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x 구해놓고 이거 정답 아닌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부등식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뭐 남자, 여자, 뭐 성별 문제 뭐 이런 거 하면서 활용 문제 또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자. 미지수 정하기.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 문제에서 이 구하고자 하는 게 사실 뭐 두 개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기도 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묻는 거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답과 연결되는 키포인트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세운다. 뭐 2차 방정식이건 뭐건 뭐 문제, 변수, x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운다 라는 얘기고 그 식을 푼다, 풀어야겠죠. 그리고 답 구한다. x값을 구해서 그게 답이면 바로 쓰시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되면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쓰시고 밑에 바이블 포인트 얘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왔네요. 그 연속하는 두 정수 이거 1학년 때 나왔던 거 다시 한 번 더 적혀 있는 겁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다.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 근을 설정하든 뭘 설정하든 어떤 숫자를 미지수로 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연속하는 두 정수다라고 했으면 x, y 이렇게 문자를 두 개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랑 x 플러스 1, 뭐 x 마이너스 1, x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얘기고 연속하는 세 정수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또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x-1, x가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놓습니다. 너희들 내 수업을 들으면서 대칭성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몇 번 들어봤을 건데 이 수학에서는 대칭성을 반영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한쪽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빼기 1 더하기 1로 설정하는 순간 만약에 이렇게 둘이 곱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합차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고 등등의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뭐 x 더하기 1 너의 맘이지 너의 맘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x-1 x 더하기 1 연속하는 짝수 홀수도 마찬가지야. 연속하는 짝수 홀수도 두 칸 차이 나니까 뭐 x 더하기 2, x 더하기 4 뭐 마음대로 놔도 되는데 웬만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난 추천, 추천. 거의 반도 아니지? 자, 그래서 그렇게 갈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뭐 그 1학년 때 방정식 활용 문제 하면서 뭐 소금물 문제 뭐 있을까? 뭐 일 문제, 뭐 둘이서 같이 물을 채웠다, 뭐 A고속 물을 이용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주 대표적으로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유형들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그 활용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대신에 식이 2차식으로 작성되게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경해보자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활용 문제들은 유형 문제들을 실제로 다 풀어보면서 이건 뭐 말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17페이지에 1-1번 볼게요. 대표 유형은 뭐 풀이 다 달려있고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보시고 자,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의 n-3이다. 얘가 44일 때 뭐 n이 얼마인가 이런 거 묻는 거죠. 뭐 이거는 활용 문제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지. 2분의 n의 n-4 얘는 내가 n을 설정해야 되는데 얘가 n이라고 알려줬어. 이 공식을 알려줬고요. 얘가 44다. 이거를 풀어보세요. 얘를 풀어보세요. 하다면 우리는 얘는 전개해 보면 n제곱 마이너스 3n에다가 요거 88 한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88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 우린 여기서 n각형, 몇 각형의 몇을 n으로 둔 거니까 뭐 몇 각형이냐를 구하라는 건 n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겠죠. 요거를 2차식이네요. 방정식 보지 말고 일단 2차식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되나 지각적이지? 이런 말 안 해도 되겠죠? 8, 1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다. 되겠지? 안 되게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안 되게 나오지 않고 심지어 얘가 n각형이니까 n이 자연수잖아. 이게 정수조합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8이랑 11이니까 저번에 이것도 얘기했었어요. 1, 1이면 이 x 플러스 8이니까 요거 그냥 뒤에 거 요거분의 요거의 반대가 n 값이 될 수밖에 없어서 n이 마이너스 8 하나랑 11이 나오는데 당연히 n각형은 양수 값의 각형이니까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내가 방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중요한 얘기 뭐였을까? 당연히 얘는 양수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활용 파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활용해서 스스로 미지수를 설정할 거야. 내가 뭐를 n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뭐를 x라고 하자. 그 설정하는 순간 그 단어에서 딸려오는 어떤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지금 n각형에서 내가 그 각형의 앞쪽에 있는 숫자를 n으로 둘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삼각형 이런 거 없잖아. 영각형 없잖아. 일각형도 없고 이각형도 없고 삼각형부터 있으니까 내가 n으로 설정하는 순간 사실상 n이 3 이상이다라는 이 단서, 이 범위가 깔려 있었던 거야. 물론 답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 지금 11 그냥 이렇게 풀기만 해도 답이 나왔는데 때로는 이게 충돌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냥 10을 풀었는데 이 제한 범위의 바깥쪽에 있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푼다면 오답을 적어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멘트 하나 적을게요. 스스로 미지수를 설정한다는 거 설정하면서 혹시 제한 범위가 있는지 제한 범위는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당장 3학년 시험에서 그렇게 이거 가지고 막 함정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난 항상 큰 그림을 본다 그랬지. 너희들이 3학년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처음 공부할 때부터 스스로 미지수를 설정하면서 무조건 제한 범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한 변의 길이를 몰라. 얘를 x로 둘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들의 조건을 반영해서 x에 대한 식을 작성할 건데 길이를 x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구했을 때 x값이 음수라면 답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예시를 얘기했는데 이런 게 실제로 많이 간과하고 여기서 변별이 되게 많이 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한 범위를 반드시 스스로 체크한다. 적다 말하면 우리 스스로 체크. 내가 설정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설정하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설정되어 있고 10으로 준다면 뭐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x 값의 범위가 얼마인데 이렇게 주겠지. 아니면 내가 찾아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겠지. 근데 이 활용 문제는 내가 문자를 가지고 와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1-2번.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얘도 뭐 활용 문제라고 보기 이미 식을 다 줬죠. 뭐 기본 문제여서 그런데 2분의 n의 n 플러스 3이다. 요
요거 혹시 이거는 좀 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수업 때 이거 기억나니? 우리 자연수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분명히 얘기했었어. 분명히. 이거 나온 김에 하자. 이거는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1부터 n까지도 그렇고 자 1부터 1, 2, 3, 4 다 더하시면 이게 뭐 n까지 다 더하면 이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래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뭐 n부터 n-1 이렇게 거꾸로 한 번 더 적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유명한 방법. 그러면 여기 밑으로 다 더하면 여기도 n 플러스 1이고 여기도 n 플러스 1이고 이게 다 n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n 플러스 1이 몇 개가 나왔을까? n개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이 n번 나왔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요거 합친 거 이게 두 줄의 합이에요. 근데 난 실제로 이거 한 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건 사실 이것보다도 더 넓은 얘기를 할 건데 요 얘기였어요. 우리가 어떤 간격이 일정한 수들, 내가 쉽게 2, 4, 6 이렇게 세 개만 해볼게. 2, 4, 6을 더하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가운데 수로 다 모여들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얘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얘는 플러스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내가 실제로 이걸 더할 때 이 2를 4 빼기 2라고 생각하고 얘를 4라고 생각하고 얘를 4 더하기 2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벗어난 만큼 길이, 이 빼기 2랑 더하기 길이 날라가고 결국엔 2 더하기 4 더하기 6은 그냥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야. 나는 그래서 이 간격이 일정한 수들끼리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얘는 평균 곱하기 개수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균 곱하기 개수. 그치? 2, 4, 6의 평균이 뭘까? 당연히 4겠죠? 평균 구하는 걸 알고 있지? 상급평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그리고 이게 홀수계면 간격이 일정하면서 홀수계면 반드시 가운데 있는 놈이 평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다 더해봐도 12인 거고 3으로 나눠주면 4가 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6은 4를 3번 더한 거다. 덧셈으로 연결된 숫자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설마 이렇게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자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5 더하기 19 하면 얼마일까? 55예요. 그치? 55예요. 4씩 늘어나는 거야. 간격이 4로 일정해. 그러면 평균에 곱하기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얘 11-8이지? 얘 11 더하기 8이지? 어차피 벗어난 게 대칭성을 가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얘도 11-4고요. 얘도 11 더하기 4니까 빼기 4 더하기 4 어차피 얘네들끼리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엔 11 다섯 개 더하는 거랑 똑같아서 얘는 11 곱하기 5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1부터 n까지 이거 다 간격이 1인, 간격이 일정한 수들의 합이잖아? 이 평균이 얼마일까? 평균이 얼마일까? 우리가 지금 내가 홀수계의 평균은 이거 다 더한 거에 뭐 개수만큼 나누는 건데 내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짝수계의 평균이건 홀수계의 평균이건 내가 짝수 한번 써볼게요. 2, 4, 6, 8 짝수계가 있지. 이거 평균이 얼마일까?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20이고 4로 나누면 5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짝수계든 홀수계든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라고 부를 수 있는 수가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 없는 것뿐이지 맨 왼쪽 끝 오른쪽 끝의 합의 반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둘의 평균이 오고 다 맨 왼쪽 맨 오른쪽 하나씩 안쪽으로 가면서 두 개 시작됐을 때 평균이 다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도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둘의 평균 4고요. 여기 이 하나의 평균도 4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홀수든 짝수든 다 평균이 4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 2, 4, 6 여기 가운데가 4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맨 왼쪽 맨 오른쪽의 합의 반, 이게 평균입니다. 이 수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3하고 16, 19 더하면 20이야. 그거의 반이 11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의 평균도 1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간격이 일정한 수들이면. 그러면 이거 봐봐. 그럼 1부터 n까지 간격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1하고 n 더한 거의 반인 2분의 n 플러스 1. 얘가 평균이 될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개수를 2분의 n의 플러스 1. 뭐 이걸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이 순서가 맞겠죠?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다. 평균 곱하기 개수다. 평균 곱하기 개수다. 간격이 일정한 수들의 평균은 반드시 왼쪽 끝, 오른쪽 끝 두 개의 산술 평균이 평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평균을 구하시고 몇 개가 더해져 있는지 그 개수만 세서 곱하면 끝이라는 얘기야. 내가 정리를 좀 했죠? 말로 내가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뭐 이걸 다 적어야 되겠지. 말로 적으려면은 얘랑 맨 왼쪽, 맨 오른쪽 간격이 일정한, 이렇게 넣어볼까? 간격이 일정한. 참고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진도가 또 빠르기도 해. 빠르기도 하고 약간 이 교양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간격이 일정한 수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 좋잖아. 간격이 일정한 수들이 합이에요. 합은 얘는 평균 곱하기 개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쉽게 구하냐? 2분의 맨 더하기 맨 5. 맞아, 알겠지? 좀 더 유식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아니 너희들 용어 같은 거 잘 모르니까 맨 더하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초항과 이런 표현을 해요. 초항과 마지막 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들을 그냥 다 항이라고 부를 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초항과 마지막 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용어는 아직 알 필요 없고 맨 왼쪽, 맨 오른쪽 해보자.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뭐 해볼게요. 가방은 얼마일까요? 아, 영어 숫자 복잡하게 했나? 그래도 해봐. 그래도 해봐. 가방은 아까 좀 빨라졌지? 아닌가? 일단은 간격이 일정한 거는 느낌을 받았겠죠?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얼마야? 27. 27 나오나? 27 나와. 얘 더하면 얼마? 9. 그러니까 17과 마이너스 8의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산술 평균은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거지. 17하고 마이너스 8 더하면 9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9가 평균이고, 이거 지금 6개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27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더해봐도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하면 6 남고 18, 25, 27 맞는 거지.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 정도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이제 뭐 해볼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 0, 11. 이거 너무 쉽잖아.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4, 10. 얼마일까요? 3, 2, 1. 얼마나 느려? 마이너스 7? 규림아 얼마야? TSA 크게 보여줘. 마이너스 20이야? 그 두 개 더하면 얼만데? 반으로 나누면 얼만데? 평균이지, 그치? 평균 너 다 안 나눴지? 평균 왼쪽 끝 오른쪽 끝의 반으로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다 더하고 5로 나누나, 이거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나, 아니면 그러니까 봐봐, 얘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지만 이거 5개 더하고 5로 나누나, 요거 더하고 2로 나누나, 아니면 이거 더하고 2로 나누나, 아니면 이거 4개 더하고 4로 나누나, 대칭성을 유지하면 항상 평균이야. 항상 평균. 4개 더해봐요. 이거 마이 22, 14 더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왼쪽에 몇 개, 그에 맞는 이 반대쪽에 대칭성을 유지한 그 개수만큼 합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항상 평균이야. 항상 평균. 뭐 하나하나의 평균이 항상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 개 해서 반으로 나눠도 마이너스 2고, 이거 두 개 잡아도 마이너스 2고요. 가운데 거 혼자 잡아도 마이너스 2인 거고, 이거 4개 잡아도 마이너스 2인 거고, 뭐 더 있다면 3개를 대칭 구도를 가지면서 잡아서 6개로 나눠도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 끝, 오른쪽 끝 두 개만 보는 거니까 내가 그것만 적어준 거고, 그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다 해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는 우리 이 숫자 계산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뭐 직접 세지 말라는 얘기도 하잖아. 우리 특히나 경우의 수를 지금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중학교 때는 뭐 노가다에도 어느 정도 셀 수 있는 범위 개수만큼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막 몇백 개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 간격으로 포진되어 있는 숫자일 수도 있고 뭐 합을 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기는 알아두시고,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이 공식도 사실 큰 노력 없이 암기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안 적더라도 n하고 1 더한 걸 반띵, 그게 n개 있으니까 곱하기 n 하면 끝이야. 나는 그래서 머릿속에는 나 그냥 요걸로, 내 머릿속에는 이걸로 들어가 있긴 해요.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다. 이게 좀 보기 좋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1-2번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혀 2차 방정식의 활용과는 상관없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 구해보시면 1부터 n까지의 합이 78일 때 는 78이다라고 해보시면 얘가 정답이 n이 12가 나올 거예요.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해봐도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평균이 2분의 13이고 그 개수가 12개니까 이거 아마 78이 나오겠죠? 답이 78일 겁니다. 이거 더하시면 2-1번 볼게요. 2-1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제곱의 합이 74다. 그러면 어차피 뭐 모르니까 일단 문자로 설정해야 되겠네. 문자로 설정해야 되니까 연속하는 두 홀수는 내가 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1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당연히 2차식이 나오게끔 뭔가 조건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에 있었을 뿐, 그 배웠던 내용들은 사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74다 했으니까 요거 풀어주면은 2x 제곱 더하기 2x에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3 이렇게 나오나요? 저기 뭐? 제곱이야. 미안해. 저 홀수구나. 여기까지 정수가 아니라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은 0이다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일단 2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개수들 좀 이쁘게 다운시켜 주시고 3하고 5로 되겠죠? 여기는 7하고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7하고 5가 된다. 두 개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으면 이거 뭐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 두 홀수 중에 큰 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설정했다라는 건 x는 두 홀수 중에 작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5를 채택하고서 음수, 아무 말도 없으면 홀수 짝수는 음수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 얘도 약수 같은 거야. 약수도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양의 약수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음수 개념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짝수 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짝수 홀수를 얘기하면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0도 짝수고 마이너스 2도 짝수고 마이너스 4도 짝수고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5를 요구하는 거고 답을 5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x-2로 뒀으면 정답이 바로 7이라고 튀어나왔겠지만 얘는 내가 편의상 x 플러스 2로 놨으니까 이 5를 다시 집어넣어서 반드시 이게 정답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출하셔야 된다. 정답은 7이 되겠네요. 내가 그래서 한 번쯤 해봤을 실수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거야. 그냥 x 세우고 구하고 이게 답이겠거니 했지만 알고 보니까 얘였구나. 이런 마지막 확인 과정을 없이 하면 틀릴 수가 있다. 자, 2-1번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도 3-2번만 해볼게요. 3-2번. 자, 이거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생활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의 로켓의 t초의 높이는 40t-5t제곱의 미터이다. 이 물 로켓의 높이가, 이거는 글을 보면서 너네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t초의 높이가 40t, 이런 공식대로 나온대. 40t-5t 제곱이라고. 자, 근데 얘가 75m가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40t-5t 제곱이 75가 된다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때 t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다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75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로 이쁘게 나눠지니까 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5가 0이 되면서 이쁘게 3, 5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팔이 나오겠구나. 따라서 t 값은 3하고 5가 되는 건데, 처음으로 75m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했으니까 3초가 더 먼저겠죠. 3초 때 이게 이런 그림일 거야 아마. 이게 로켓을 발사해서 올라가는데 언젠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3초 때 75m가, 이때가 3초인 거고 이때가 5초가 되겠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순간이 나왔다는 건 75m가 되는 순간이 두 순간이 됐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상황이겠죠? 머릿속으로 상상도 되지. 여기서 3초를 정답으로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자꾸 높아지면 또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우리 1학년 자꾸 내가 중1 때 얘기를 하는데 중1 때 이제 처음으로 활용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1 때 덧없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단위가 이제 도입이 돼. 그치? 활용 문제에서는 뭐 실생활 관련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미터, 뭐 덧없이 문제라면 미터, 킬로미터, 초, 분,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의 등식에 같이 어울리게끔 쓰려면 당연히 같은 어떤 길이를 표현하는 것들끼리는 단위가 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을 표현하는 숫자들끼리도 단위가 다 통일을 된 다음에 같은 식에다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40t-5t 제곱 미터라고 했고 얘도 75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7,500cm다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7,50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이것도 되게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야. 단위 통일을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5m를 맞춰주고 미터를 더 맞춰준 다음에 그래서 단위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나의 등식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3-2번 위쪽에다가 단위 통일 한번 적어보세요. 단위 통일. 단위가 이제 등장한다.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너네들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덧없이 문제를 만약에 가르친다면 나는 항상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덧없이 문제가 나와요. 활용 문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덧없이 문제라는 건 너희들이 관계를 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삼각형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뭐 이런 거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단위 통일이야. 단위 통일. 이건 덧없이 문제뿐만 아니라 단위가 등장하는 문제면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 얘는 그래서 단위 통일이 덧없이 문제를 예를 든다면 얘는 거리 단위도 있고 시간 단위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거리 단위를 뭘로 할 것인가? 나는 미터로 다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뭘로 할 것인가? 나는 얘는 아워 단위로 맞추겠습니다. 근데 이 단위는 보통 덧없이 문제에서는 속력 단위를 좀 따라가죠. 우리가 속력을 바꾸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분수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력이 나왔는데 근데 킬로미터 하자. 킬로미터 퍼 아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웬만하면 이 시간과 이 킬로미터를 그냥 쓴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50분이 걸렸대요. 50분을 쉬었습니다. 라는 게 나오면 우리 이거를 6분의 5 시간으로 반드시 바꿔놔야 되는 거야. 6분의 5 아워로 반드시 바꿔놔야 되는 거고, 이거 바꾸는 거는 다 할 줄 알겠죠?
이거 1분이 60분의 1시간이니까 60분의 50시간, 즉 6분의 5시간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문제에서 이 단위와 어긋나 있는 것들을 다 이 단위로 바꿔주시고 거기까지가 문제 풀 준비인 거야.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시각적인 분석까지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활용 문제는 다 단위 통일은 기본이고 내가 뭔가 좀 공식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공식을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도 쓰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림도 간단하게 그려보면서 상황의 이해를 좀 돕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괜찮아? 요런 얘기들. 자, 4-2번도 한번 봅시다. 4-2번.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 이제 교과서 받으면 교과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풀어보고 쌤이 또 추가로 내준 과제들에 있는 것들 풀어보고 하면은 활용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cm인 선분. 자, 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단위가 나오면 단위에 좀 눈이 가. 센티미터고 맨 마지막에도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뭐 이거 통일할 거 더 이상 없어. 다 센티미터로 맞춰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럼 나는 그냥 9랑 53 이런 숫자들을 편하게 이용하면 될 거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9cm인 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해야 문제가 풀릴까 봤더니 자, 여기 정사각형이고 얘가 정사각형이야. 근데 넓이의 합이 53이라고 나와 있고 요 한 변끼리의 합이 9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난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그럼 나는 여기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또는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넓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y라고 표현을 해야 넓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y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y 문자는 무조건 최소화하는 거니까 여기를 x로 두거나 여기를 x로 두는 순간 나머지 부분은 9-x라고 두시면 되겠죠. 문자를 최소화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놈의 정사각형의 넓이니 둘레니 넓이에요. 넓이겠지? 당연히 2차 문제니까 x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 53이야? 53이다. 이렇게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너희들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얘는 절대로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 놨네요. 마침 어차피 얘를 놔야지 조건을 쓸 수가 있겠고 심지어 물어보는 것도 이쪽이었으니까 얘는 지금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건 이제 풀이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물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x로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를 풀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이거 얼마일까? 내가 왠지 이거 때려 맞춰도 될 것 같은데 3, 6, 네 27이네요. 답이 2. 아닌가? 맞지? 2, 7 하면은 4, 49, 53. 그럼 때려 맞춰도 되잖아. 어차피 이게 제곱해가지고 합쳤는데 이 자연수가 나온다라면은 이게 분수일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센스야.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이 촉박한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고려해서 센스껏 찍어 맞추는 것도 실력이야 진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27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배운대로 해결 쪽에서 좀 여러 문제 좀 풀어볼게요. 4번 같은 것도 한번 보자. 나의 문제 아주 추억이죠 또.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때도 했고 뭐 이제 엄마랑 뭐 딸이 있는데 뭐 몇 년 뒤에 뭐 2배 뭐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10년 뒤에 딸의 2배 뭐 열쇠 막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도대체.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냥 조용히 한번 풀어야 돼. 자, 언니와 동생의 나이의 차는 3살이다. 근데 동생의 나이를 물어봤고 뭐 크게 문제 풀이 적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동생의 나이를 x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동생의 나이를 x, 동생의 나이. 자, 이런 자료를 좀 정리를 합시다. 나는 그리고 언니의 나이를 당연히 동생이 언니보다 어린 겁니다. 언니가 동생보다 많고요. 얘가 x 플러스 3이죠. 자,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은 88이다. 얘랑 곱한 게 88이다. 여기 끝나는 거겠죠? 10이라고 8이네요. 10이라고 8이니까
2차 방정식 풀기 전에 그냥 x는 8, 1번이 나오게 되겠고 뭐 푼다고 하더라도 8번이 나올 거고요. 우리 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7번 시간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7번. 119페이지 7번. 여기 어딘지 몰라? 다 됐나요? 오, 앞으로 딴 것도 풀고 있는 거 많았어요. 여기도 소심하게 적어 여기. 그치? 오케이. 뭐 시험까지만 풀고 우리 유형서도 넘어갈 거니까 마무리 좀 합시다. 요거 이런 뭐 그림들 뭐 그려보셔도 되고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3을 늘렸더니 4배가 됐대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작은 R이 당연히 3이지 않을까? 시간 안 세워봐도 왜 3일까요? 이거 이 넓이가 4배가 됐다는 건 우리 대부분 배웠잖아. 반지름이 몇 배가 됐다는 거야? 2배가 됐다는 거지? 사실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 넓이가 4배 다활용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대응하는 길이가 2배, 닮은비가 1대2니까 넓이비가 1대4였다는 얘기고 이 R 플러스 3이 R의 2배였다는 얘기지. 그럼 R이 3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3, 6이어야 되겠지. 그치? 혹시 다들 지금 막 이렇게 R 제곱 파이 곱하기 4가 R 플러스 3의 제곱 파이 잘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거 풀어봤어. 파이 날리고 이거 2차방으로 4월 제곱이 R 더하기 3의 제곱이다 넘기고 풀어도 R이 3이 나오겠지만 우리 이왕 한 김에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배운 거는 다 써먹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배운 거. 누적 뭔 말인지 알겠어? 닮은비 기억나? 1대4 1대2의 닮은비를 가지고 있다. 넓이비는 1대4 부피비는 1대8 이런 것들. 자, 또 잠깐 쉬기 전에 130 우리 유형서에 있는 문제를 좀 오늘 한 5-6문제 정도 풀 거거든. 유형서에 있는 거. 유형서에 836번도 한번 가보자. 836번. 유형서에 836번. 요거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것도. 자, 천천히. 우리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이 있다. 얘가 12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이거 뭐 전부 다 센티미터밖에 안 나오니까 단위 생략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서술형이라면 값 적을 때만 센티미터 쓰시면 되는 거고 뭐 길이밖에 안 나왔고 센티미터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단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다. 직각 이등변이다. 그리고 AB와 변 BC 위에 AP가 ECQ가 되는 그런 점 P와 Q가 있대요.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는데 여기 길이를 내가 뭐 EK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가 K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우리 이거 기하 파트 2학기 공부할 때도 뭐 2대1이다 이런 정보가 나오면 항상 내가 뭐 2동그라미 1동그라미라고 하거나 아니면 식을 써야 될 때는 EKK 이런 식으로 문자를 도입해서 썼었죠?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이때 PBQ의 넓이가 16이다. 여기가 P고요. 여기 B고요. 여기가 Q인데 PBQ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 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워 흐름이. 여기 이 넓이가 16인데 넓이 구하려면 너희들이 직각삼각형 구할 때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라고 불렀을 때 BQ의 길이가 12-K고요.
그 다음에 PB, 여기 높이 같이 생긴 부분이 12-2K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12-2K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 32가 돼야 돼. 반 나눈 게 16이니까 나는 2분의 1 쓰기 싫어서 그냥 32라고 쓴 거야. 이것도 때려 맞출 수 있나? 48인가? 48인 것 같은데 48 그죠? K가 4겠네요. K가 4 미안해 자꾸 때려 맞추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정수 가지고 놀 수 있잖아 그치? 48이고 이거 K 한 번 더 뺀 거니까 그럼 K가 4고 여기 빼기 4 빼기 8이어가지고 8, 4가 될 거고 뭐 풀어본다면 144 마이너스 36K 더하기 2K의 제곱이 30이다. 그래서 우리는 넘기고 반으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18K에 넘기면은 112 반으로 나눴으니까 56이 되면서 요거 44로 찢어지겠네요. 44고 마이너스 18 만들기 위해선 빼기로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값은 4하고 14가 된다. 근데 왜 14가 안 될까요? 왜 14가 안 될까요? 지금 구하는 게 CQ니까 뭐 K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치? Q가 여기 BC에 있다고 했으니까 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12보다 길 수가 없는 거지. 사실상 이 K를 설정하는 순간 이 K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요.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게 되겠지. 이런 범위가 깔려 있었던 거야. 깔려 있었던 거. 근데요, 뭐 0일 수도 있긴 해요. 0일 수도 있어. 0이면 여기 Q도 여기 그냥 붙어있다는 거고 P도 여기 붙어있다는 거니까 이게 전체 삼각형이 돼버리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넓이가 16이 아니니까. 따라서 얘는 숨겨진 제한 범위 때문에 탈락하는 거고 뭐 이거를 굳이 식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또는 문제에 그림이 있다면 이 시각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14가 안 된다는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쪽 문제 좀 이어가 볼게요. 이거 아니야, 얘 2차 방정식 조립이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한 상태여서 인수분해 안 된 상태여서 맞잖아. 알았어. 이거 크로스 인수분해하는 거 알려주었다. 제가요? 네. 너 알려줬잖아.